안녕하세요. 레알 신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옵셋 함수하고 인다이렉트 함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실무에서 이 두 함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함수를 또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함수들만 아셔도.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서요. 네.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옵셋, 인다이렉트 함수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옵셋 함수인데요. 옵셋 함수는 인수가 총 5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 좀 키워 볼까요? 네,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옵셋 함수는 인수가 총 5개입니다. reference, row, column, 그다음에 height, 높이, width, 폭. 그죠? 총 5개가 있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인수를 쓰는 방법. 첫 번째 세 가지 reference, row, column.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다섯 가지를 다 쓰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row는 참조할 위아래의 행의 수, 양수 또는 음수 이렇게 가능한데요. 양수는 시작 참조, 시작 셀부터 아래쪽으로, 로부터 아래쪽으로, 또는 음수인 경우는 시작 셀로부터 위쪽으로. 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칼럼은요, 시작 참조하는 그 기준으로부터 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의 열의 수인데 양수이면 오른쪽, 홀수이면 그러니까 음수이면 네, 왼쪽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왜 홀수가 나왔죠? 양수에서. 네. 양수이면 오른쪽, 음수이면 왼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방향은 양수이면 아래로, 음수이면 위로, 그리고 제가 열이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행의 경우에는 양수이면 아래로, 음수이면 기준으로부터 위로, 그리고 열의 경우, 칼럼의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에 오른쪽으로, 음수인 경우에는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height, 이게 높이는요, 새로운 위치로부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범위를 새롭게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때 몇 개의 몇 개의 열을 제가 사용할 건지 그렇게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조금 안 와닿죠. 설명을 그러면 직접 한번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옵셋 해서 F12번. 12번이 뭐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셀 숫자 1을 나타내는 요 놈이죠. 요 놈. 요게 제가 레퍼런스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막 이렇게 그 훈련하실 때 기준 막 이렇게 자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입니다. 기준, 레퍼런스. 자, 이 기준으로부터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움직여 주는데 지금 여기에는 행은 2개, 열은 2개. 근데 둘 다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준으로부터 행 방향으로 플러스니까요. 아래쪽 방향으로 행 방향이 아래쪽 방향으로 두 칸 움직이면 됩니다. 이만큼 기준부터 하나, 둘. 이때 이 기준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고 세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의 방향으로도 양수였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가면 새로운 기준점, 원래 기준점 1에서 새로운 기준점 방향 아래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그래서 새로운 기준점 13의 숫자를 이놈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옵셋 함수의 첫 번째 그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원래 기준이 1이었는데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범위, 이제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행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두 개 행이죠. 그리고 열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그죠? 세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2행 3열의 범위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블록 설정한 요 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네, 사례 3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value라고 떠 있죠. 왜 그러냐면 얘가 뭘 나타낼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담고 있냐면 네,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13, 14, 15 13, 14, 15 그게 1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18, 19, 20 2행이죠. 그래서 1행, 2행, 3열의 네, 범위를 나타내 줍니다. 근데 엑셀에서 이 데이터를 나타내 줄 때 범위를 나타내 줄 때 먼저 행을 나타내 주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열은 구분할 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쉼표로 구분을 하고 그죠? 그 행을 구분할 때는 네,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13, 14, 15는 1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18, 19, 20은 두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뭘로요? 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행을 구분한다 라는 거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방금 그냥 F9번을 눌러버려 가지고 그리고 엔터를 쳐버렸나 봐요. 그래서 값이 바뀌어 버렸네요. 네, 취소를 할까? 아이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능입니다. 인수를 5개를 다 사용한 겁니다. 구조로 제가 설명을 해보면 기준 1로부터 방향 아래로 한 칸, 두 칸 가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가라.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그 위치로부터 행의 개수는 2개, 열의 개수는 3개 해서 새로운 범위를 네, 선택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기준점으로부터 출발할 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할 때는 그 출발점은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범위를 지정할 때는 그 기준점, 새로운 기준점 13을 기준으로 해서 네, 행의 개수 하나, 둘, 그죠? 열의 개수 하나, 둘, 셋. 그 놈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네, 사례 1번, 사례 3번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사례 3번을 가지고 옆에 보면 지금 99가 돼 있잖아요. 지금 블럭 새로운 범위 전체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99가 되어 있는데 옆에 99가 되어 있죠. 어떻게 했을까요? 요 놈은 똑같으면 요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 네, 함수 썸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볼까요? 네, 그죠. 썸만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요 세 놈을 다 더해줬죠. 네, 요렇게 옵셋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점으로 부터 이동을 하고 이동한 위치로부터 다시 범위를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된 범위의 셀들의 값을 가지고 뭐 이렇게 더하거나 평균을 구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옵셋 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 기능이고요. 자, 그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사례 2번이 되어 있는 게 세 번째가 될 건데, 요건 살짝 응용한 겁니다. 자, 뭐냐면, 썸 안에다가 지금 보시면 옵셋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보시면, 기준으로부터 두 칸 이동해서 만들어졌잖아요. 13이라는 숫자를 찾아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숫자 1부터 13 사이에 있는 데이터들을 더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네, 썸에서 이렇게 범위를 주시면 되죠. 그러면 63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63이 나온 것처럼.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시작은 F12로 했어요. 근데 종료되는 점을 오프셋을 이용해서 찾아주고 그걸 어떻게 해요? 중간에 범위, 셀의 범위를 나타내주는 콜론을 넣고 네, 시작점과 종료점을 네, 맞춰준 겁니다. 시작점은 네, 그대로 찍어서 F12라고 선택을 해준 거고 종료점은 오프셋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제가 새로 만들어주고 그걸 썸 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네, 수식을 활용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례 2번은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특히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8월이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8월까지 실적을 보고 싶다. 누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1월부터 8월 할 때 기준점을 1월. 그죠? 이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걸 왔다 갔다 할 때 이 오프셋을 이용을 해서 네, 범위를 자동으로 조정해 주면서 누적 값을 네, 그 월이 바뀌면 계속 바뀌도록 그렇게 할 때 자주 쓰는 네, 네, 기법입니다. 기법? 네, 용어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옵셋 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 인수를 세 개를 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수를 5개를 쓰는 방법. 네, 그리고 이 옵셋을 또 다른 함수, 지금 보셨던 sum 안에다가 넣어서 쓰는 방법. 네, 또 다른 데도 또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당장 떠오른 건 없는데, 네, 보셨던 것처럼 네,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자, 인다이렉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네, 조금 더 네, 인다이렉트는 상대적으로 좀 훨씬 쉬운 함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레퍼런스인데 텍스트다. 네, 레퍼런스는 뭐다? 참조잖아요. 참조. 그 참조, 주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 주소가 형식이 뭐다?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 주소를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그 텍스트를 인다이렉트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그 텍스트의 위치, 주소를 쫓아가서 그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인다이렉트 함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인다이렉트 함수는 다른 통합 문서에 어떤 참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외부 참조라고 하는데요.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참조되어진 다른 통합 문서가 열려 있어야만 인다이렉트 함수의 결과값이 네, 오류가 없이 그 참조 값을 가지고 옵니다. 네, 밑에 지금 사례 3번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에러가 떴잖아요. 그죠? 나 위치를 잘 못 찾, 참조 위치가 나 지금 잘 못 찾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러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 네, 이게 인다이렉트 함수의 특징입니다. 네, 인다이렉트 함수 쓰실 때는 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요놈 네, 반드시 네,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가 두 개인데 지금 브라켓 안에 들어있죠. A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옵셔널입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A1 타입의 네, A1 타입의 셀 스타일을 나타내 주고요. 만약에 false 0을 false 또는 0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R1, C1 타입의 네, 셀 그 주소를 참조 주소를 네,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그게 R1, C1이 뭐냐? 지금 A1 타입은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 셀의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D 35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R1, C1 타입으로 하면 R35, C4번이 되는 겁니다. 이 셀은. 지금 보시면 D35잖아요. R1, C1 타입으로 하면 R35, C4. 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서 바꾸느냐면요. 파일에 가셔서 옵션에서 네, 수식에서 네, 여기 수식 작업해 보시면 R1, C1 참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체크박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요? 분명히 아까는 D35였죠. 근데 지금 R35, C35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쓰시는 분은 네,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A1 타입으로 씁니다. 그게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쓰시니까요. 네. 그래야 제가 다른 사람들, 아니구나. 네. 자동으로 바뀌겠네요. 네. 어쨌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는 인수가 두 가지인데, 옵셔널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내가 참조할 주소를 텍스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고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사례 1번을 보면, 텍스트 참조, 셀 참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텍스트 참조는 이렇게 인다이렉트하고 네, 말 그대로 큰 따옴표 안에 제가 주소지 배달될 주소지 기준이라고 넣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기준이라는 이름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기준이라고 넣으니까 기준이라는 위치를 쫓아가서 그 기준이라는 참조의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기준이 어딜까요? 네, 요놈입니다. 요놈. 보시면 원래는 F12번이 이놈의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요놈을 제가 기준이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F12번 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인다이렉트 하고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안에 기준이라 놓고 괄호 닫고 엔터를 치면 네, 기준이라고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 F12번 셀에
값을 참조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요. 여기 제가 이름을 어떻게 했나요? 기준이라고 넣었죠. 그러면 인다이렉트 하시고 이렇게 F41번 그 값이 텍스트가 기준이니까요. 그래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그죠? 자, 인다이렉트 함수를 쓰기 싫다. 그럼 보통은 이제 연결 이퀄 가서 내가 참조하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사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인다이렉트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 참조, 셀에 값을 넣어주고 그 값을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 넣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인다이렉트 함수 안에 바로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례 2번도 뭐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이름 정의가 아니라 그냥 엑셀에 지금 F13이라는 셀 주소, 원래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만들어 본 거고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그렇죠? 자, 사례 3번은요. 사례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할 수 있지만 그 위치가 그 위치의 파일이 그 통합 문서가 열려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레퍼런스 에러를 띄운 겁니다.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어볼까요? 제가 어떻게 열었나요? 제가 뭐라 할 때 했더라요? 범위 여기서 있죠.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볼게요. 연결에 가셔서 데이터에 가셔서 연결 편집에 가시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일을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원본 열기 하시면 지금 이 통합 문서에 또 비서를 찾았네요. 닫고요. 열렸죠? 열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아까 분명히 레퍼런스 에러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통합 문서 열리니까 살아나네요. 인다이렉트 함수가. 그래서 인다이렉트 함수에서 다른 통합 문서를 참조하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참조하는 통합 문서가 열려야만 됩니다. 열려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시 닫아 볼까요? 닫으면 똑같이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닫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에러 함수가 안 떴죠. 왜냐하면 닫기 직전의 값을 제가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값을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제가 계산을 시키면 자기 계산을 하면서 에러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게 인다이렉트 함수의 특징입니다. 자, 어떻게 옵셋 함수와 인다이렉트 함수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요 함수 인다이렉트, 옵셋 함수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간곡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